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국을 위해서 늘 염려해 주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우리 북녘 땅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득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란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지도자에 달려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대통령에 달려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왕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입니다. 역사적 교훈이라고요. 고조선이 한때는 동북아의 강자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옛날 당군 왕검이 세운 원래는 조선입니다. 조선. 고조선이 동북아의 대단한 강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가 힘없이 무너지게 된 것은 지도자의 그 자질 부족, 통치 부족, 리더십의 부족, 안일한 대처 또는 잘못된 정신사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에. 그래서 국가에 있어서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가 유지에 있어서도 지도자는 너무 중요하고 국가 발전에 있어서도 지도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을 잘 뽑아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잘 선출해야 돼. 대통령을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아 놓으면 나라 빚 때문에 올라서 거지 때문에 거지. 그것도 모르고 거지 돼가지고 웃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고조선의 멸망 원인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 먼 조선, 고조선의 멸망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 국가로 만주 라오닝 지역에서 당군 왕검이 바로 건국한 나라인데 대부분 고조선에서 알려면 고인돌 분포 지역과 청동검 분파 지역, 그러니까 분포 지역을 사학자들이 고조선의 문화로 꼽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조선은 고인돌 무덤과 청동검 분포 지역을 고조선의 역사로 사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군을 우리가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데 왜 당군 왕검이라 또 하느냐? 당군이라는 뜻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탱구루 또는 단골이라는 말도 합니다. 탱구루, 단골, 당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왕검이란 말은 정치적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정치적 지배자. 자, 그러니까 당군 왕검은 정신적인,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지도자면서 한마디로 용감한 그런 정치적인 지배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당군 왕검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우러러볼 수 있는 정치적으로나 한마디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대단한 사람이 바로 당군 왕검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왕이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왕은 일반적인 왕을 다 왕이라 그러고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면서 기도 많이 하는 한마디로 영적인 부흥 강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은 성경에 기도 많이 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요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아사라든지 이런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껍질거리고 그거 하다가 망한 사람 누구냐?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우시야는 왕이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을 하고 싶었던 거죠. 누구라고요? 우시야. 자, 그렇게 볼 때 단군 왕검은 왕이면서 정신적인 지도자. 한마디로 말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은 우리가 쉽게 그냥 단군 쉽게 알면 안 돼요. 단군은 본명이 아니고 오늘날 왕, 대통령과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만 단군이 아니라 딴 나라 단군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카자흐스탄은 나라인데 카자흐스탄을 당군의 나라라 그래요. 카자흐스탄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이런 말 들어봤죠? 카자흐스탄은 당군의 나라예요. 그러면 거기는 한국이 아닌데 당군의 나라입니다. 탱구루라고 해요. 탱구루. 고조선의 역사를 3왕조로, 고조선은 원래 조선인데 이씨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씨조선이라고도 합니다. 고조선의 변천 과정을 보면 제1왕조가 송하강 아사달 시대, 그러니까 하얼빈이죠. 사만 즉 마한 진한 변환으로 그 당시가 제1왕조라 그럽니다. 그 다음 제2왕조는 백악산 아사달로 장춘, 지금 중국의 장춘 지역입니다. 그때는 삼조선, 신조선, 말조선, 북조선이라고 나옵니다. 22세에 색불루 당군이라 그러죠. 그래서 43세에 물리 당군까지 지속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삼왕조가 장당경 아사달 시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별로 몰랐으면 대부여 시대입니다. 대부여. 미안합니다. 일본 놈들이 그런 우리나라 역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저 식민지 사관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44세 구물당군에서 47세 고열가 당군, 이게 188년간 지속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1왕조가 1048년간 지속되어 있고 제2왕조가 860년간 지속되어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제3왕조가 188년간 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가 조선이에요. 조선. 조선이라는 뜻은 동방, 해 뜨는 나라, 아침빛 그런 뜻이에요. 돋는 해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황국과 배달국에서 고조선으로 이어진 7천여 년의 우리나라의 상고 역사 끝자락인 고조선 건국이 일본 제국주의 그 단군 신화로 이게 둔갑이 되고 단군 조선과 고구려를 이어주는 북부여의 역사가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정체성을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늘 예침을 물론 받기도 하지만은 일본에 36년 동안 완전히 국권을 빼앗겨버리니까 그때부터 우리 역사 이렇게 그냥 개판되어버린 겁니다. 국조 당군을 그런데 지나친 신하로 개판 쳐버리고 지나친 설화로 개판 쳐버리고 일본 식민지 사관으로 그렇게 만들어본 거예요. 일본 무서운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국조 당군을 지나치게 또 우리는 신격화해서
당군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전라도, 제가 전부 이야기했지요. 전라도 지방에서 그것을 그 운동을 좀 했어요. 나철이라는 교주지요. 국조 당군을 지나친 숭배 사상으로 그렇게 하다가 대종교로 변화시킨 거예요. 대종교. 절대로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당군을 신격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국조로 해야 됩니다. 뭔 당군이 하나입니까? 그런 몰상시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개판되는 거예요. 그냥 당군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거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일리가 있어야 돼. 일리가. 그런데 그냥 당군 신이시여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모두 또 그 양반이 교회를 다녔던지 성경 사상을 또 거기다가 억지로 두드려 맞춰가지고 만든 것이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저는 그렇습니다. 당군을 우리가 뭔가 부각시키려면 홍익사상을 부각시켜야 돼요. 뭔 사상? 홍익사상. 이거 중요한 게 이것이. 중요한 건 빼버리고 엉뚱한 걸 붙들어가지고 종교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반드시 모든 것은 상식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 돼야 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돼야 오래가지.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가설적으로 만든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정직이 오래가는 거예요. 정직이. 인간관계도 거짓말을 하고 늘 속이고 그러면 오래 못 가요. 내가 정직할 때의 관계가 오래간 거예요. 사랑도 정직해야 오래가지.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의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사마천의 그 사기에서 많이 우리가 지금 후대에서 지금 알고 우리가 이해했던 것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민족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이 왜 멸망했는가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마천, 사마천, 중국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사기. 고조선의 멸망을 알려면 고조선과 중국과의 최초 전쟁을 알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약육강식 시대가 돼가지고서 국제 규범도 없고 무조건 그냥 강자가 약자를 먹는 그런 시대가 바로 미개 시대.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은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지금도 국제관계는 냉혹합니다. 냉혹합니다. 국제관계는 힘에 놀리고 국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고조선의 멸망은 고조선과 중국 한나라와의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만조선의 이만의 손자 우고왕이 지금의 이 대륙을 차지하고 당시 고조선 주위의 거수국들 즉 북한에서 후국이라고 말하는 여러 나라들이 중국 한나라에 조공을 바치려 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막으려는 것이 우고왕의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놔둬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국력을 올려야 돼. 국력을 올 줄 모르고 임금이 무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국력은 안 올리고. 당시 고조선은 도덕의 정치를 지향하고 인격의 정치, 홍익인간 정치, 수준 높은 정치, 차원 높은 정치를 지향하고 동북아를 호령했지만은 국력이 약했잖아요. 국력이. 약육강식의 시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약간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대 로마의 전략가인 베게티우스라는 사람의 말을 반드시 귀담아 드려야 돼. 베게티우스입니다. 로마의 전략가입니다.
뭐라 그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뭘 원하거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와, 평화를 원하거든 회담을 해라 하지 않았어요. 전략가인데 평화를 원하거든 그저 국민 민족 교류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준비해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이 말을 깊이 들여야 깊이. 안보 차원에서 국력을 키워야 하는데 지나치게 도에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제나 교육보다도 안보가 우선이 돼요. 안보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보다는 국방부총리를 먼저 세워야 돼. 국방부총리. 그리고 모든 것을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을 국가에서 우대해야 돼. 우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최대한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야 돼.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뭐 내국입니까? 이것을 아주 철칙으로 해야 돼. 철칙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의 4대 의무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중요한 의무인데 그것도 안 한 사람을 먼 나라에서 기용하고 그것이 저는 그래서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에 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내가 한 거야. 그런 몰상식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군대 갔다 온 사람, 그 다음 다둥이,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을 최대한 우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 자녀를 어떤 사람? 많이 낳은 사람. 그래야 인구 정책이 되지. 지금까지 몇 절 쏟아부어도 점점 낮아지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그것도 모릅니까? 국가적인 정책을 돈을 준다고 된 거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일단 낳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직장을 만들어서 직장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결혼해야 하길 않겠습니까? 국가관계는 국제관계는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의 논리로 되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돼. 그래서는 국방부총리 제도를 세우고 딴 것보다 국방부총리를 세워야 돼. 어떤 나라 요즘 통일부통 결혼 정신 빠진 국가 간의 관계는 낭만적으로 절대 안 되고 도덕적으로 절대 안 이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도 우리와 회담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 속은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야. 1차. 여러분 앞으로 전쟁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안 그렇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 힘도 없고 계획도 없고 저력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평화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북 갔다 와서 속아가지고 한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회담한다고 북한에서 우리 봐줍니까? 우리가 강해야 돼. 강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것도 모르고 대통령하고 있어. 그냥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 준비하라. 여러분 그 명언입니다. 명언이에요. 명언. 한때 동북아 최강자였던 고조선이 멸망하게 된 동기는 중국 한나라 하무제가 고조선이 약해짐을 보고 서파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서 고조선 또는 이만조선의 우고왕과 담판을 짓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만들게 한 거예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6.25 전에
김일성이가 회담하지 안 그랬습니까? 전쟁의 빌미를 만들게 한 거예요. 전쟁의 빌미.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어리석게. 낭만적으로 남북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 이상적으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나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호시탐탐 적화통일만 하려고 그러지. 회담해가지고 자 우리가 포기할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동복 대표님의 말 안 들어봤습니까? 북한에서 하는 말은 민족이 통일되려면 공산주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복 대표님은 민족이 잘 되려면 공산주의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고조선의 우고왕은 비왕을 보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서파를 배웅하도록 했는데 서파가 중간에 그냥 비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중구로 도망을 쳤어요. 이만조선의 우고왕은 사신을 보호해 주도록 보낸 사람을 처단해버린 그런 못된 놈을 처단해달라고 하무제에게 보냈지만 하무제는 서파를 처단하기는 커녕 요동 동부도이라는 곳에 서파를 이제 임명해서 맡기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이만조선의 우고왕이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쳐들어가서 서파를 작살내버립니다. 자, 그 일로 중국 하무제가 군사 5만 대군을 고조선에 보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이력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만조선 우고왕이 작살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역사를 절대 쉽게 알면 안 돼. 한때는 고조선이 동북아 강자라 안 해서 강자. 후계자를 길러야 되는데 일꾼을 길러야 되는데 차세대를 준비하고 차세대에 지도자를 좀 길러야 되는데 지도자를 안 길러. 지만 헤쳐먹고 그냥 끝날라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도자는 자기도 중요하지만 자기까지도 늘 염두에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시대마다 문제는 지도자 문제예요. 지도자의 문제는 지도자 선택이고 지도자의 선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나라 손실은 천문학적이에요.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국가적인 손실은 100조 이상이에요.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국가 운명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대통령들이 그냥 실컷 헤쳐먹고 5년 동안 나가려고 다 그러더라고. 제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그냥 자기 배때기 채우려고 그냥 대통령마다 그래.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에라이 조금 부스러기 좀 주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웃어주세요. 그런 어리석은 국민들이야. 국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조금 부스러기 주면 그것에 그냥 재미를 느껴가지고 정치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다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 없이 사명감이 없이 정치하다 보니까 자기 배때야지만 채우고 그냥 끝나더라고. 결국은 그래. 결국 씁쓸하고 참으로. 저는 목사지만은 어릴 때부터 지도자에 대한 꿈이 있어서 저는 그냥 훤해 보입니다. 훤해. 정책도 자기 돈 벌기 위한 정책이지 나라 위한 정책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를 위한 정책 아니라고. 거의 다 지 돈 벌기 위해서 연줄 해놓은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자기는
반드시 홍익사상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는 대통령 선출을 쉽게 가볍게 적당히 아무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차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고 한민족 통일의 진통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고 동북아와 세계 정세 흐름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는 반드시 민족의 사명자, 정직 정치할 통큰 지도자, 민족의 영웅, 큰바의 얼굴이 나와야 되겠어요. 자, 이제 결론 마칩니다.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당군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고조선의 멸망 원인이 뭐라고요? 지도자! 대통령! 한 사람이야. 잘못 뽑아놓으면.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 망한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원래 10배 잘 살아, 10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그 독재하는 맨놈 때문에 필리핀 완전히 지금 망해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장춘체육관도 필리핀이 만들어줬고, 확실히 모르지만 김포공항도 필리핀이 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기냐. 그것은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래.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우리. 오지금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하겠습니까? 이제 구호와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고조선의 전철을 밟지 않을 정직한 정치를 뽑기 위해서 나가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